음, 그 어린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저학년 포함해가지고 또는 미취학 6세, 7세 실제 교재보다 더 좋은 어떤 수학적인 도구는 예,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를. 또 연산을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숫자로 계속 어떤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보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수학적 모형이라든지 연산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로 뭔가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 감각인데 감각을 길러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그 돈이 있죠. 돈. 문구점에 가면 가짜 돈 많이 팔아요. 가짜 돈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까 이제 계산은 연산인데 계산을 잘하려고 하면 사실 많이 세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10원짜리로 많이 세어보는 거죠.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100원짜리로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000원짜리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5000원짜리로 세어보고 10,000원짜리로 세어보고 계속 많이 세어보면 아이들이 우리가 세는 방법은 자꾸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습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게 1,000원짜리다. 그러면 1,000원, 2,000원 이렇게 얘기해주고서 얼마? 그러면 1,000원 콤방 했으니까 또 알죠. 2,000원 3개면 3,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3,500원을 같이 읽을 수 있느냐 어렵죠. 3,000원짜리 1,000원짜리 3장 하고 500원짜리 하나 있으면 3,500원이라는 게 문득 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틀리는 거를 굉장히 당연시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맞은 거를 아주 굉장한 것으로 인정해주면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왜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가짜 화폐로 연습을 하고 실제 돈으로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물건값을 계산해 오라고. 물론 계산 못하죠. 예를 들면 5,000원짜리 주고 뭐 3,200원짜리를 샀어요. 얼마 거실러 올지는 모르죠. 모르죠. 근데 그런 놀이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제 세는 방법 같은 거 또 미리 가짜 돈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정확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일단은 심부름을 하고 거스름돈을 받아오는 것 자체를 칭찬해 주는 것이죠. 얼마 받아왔니? 얼마를 냈고 얼마를 받아왔니?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예 접하지 않는 거하고 접해보고 대략적인 느낌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본것 같은 그런 것으로 연습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달러인데 달러 모양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단위 환산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단위 환산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학년 때도 단위 환산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시간, 시분, 초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분으로 바꾼다. 이런 것도 다 단위 환산이에요. 어렵죠. 사실 그게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돈으로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더 훨씬 더 이해력을 좀 돕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1달러가 1,000원이다. 그러면 1달러짜리는 1이 아닌 거죠, 1이. 1달러는 1,000원으로 바꿔야 우리나라 원화하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 더하기 2,000원은 더하고 싶으면 단위를 바꿔줘야 되죠. 이것이 단위 환산의 개념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미취학 아동에게는 좀 어려운 개념이고요. 초등 저학년에게는 가능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수학이든 영어든 우리말 교육이든 굉장히 피할 것은 어린아이한테 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라이팅을 시키는 건데 한글도 그 네모칸 침대에다가 쓰기를 강요하는 그 부모님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아이들한테 종이를 정 쓰게 하고 싶으면 큰 백지를 주세요. 백지를. 제한이 없이
또 크기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야지 딱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진 크기로 그 네모칸 그 작은 데에다가 그 쓰기 연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다른 데다 쓰고 싶은데 아이들을 보세요. 그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딱 규정에 맞게끔 쓰는 것이 그게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훈련인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한테는. 그러면 한글도 싫고 영어도 싫고 수학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필을 쥐고 쓰기를 많이 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시간에 많이 읽고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관찰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그 시간이면 차라리. 아이하고 쓰기 교육을 해보면 굉장히 실랑이를 할 거예요. 다투고. 왜냐하면 아이 본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한테 백지를 주고 그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크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거죠. 특히 미취학아동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해줘야. 그래서 이제 뭐 영어 교육도 마찬가지고 국어 교육에서도 4개 영역 읽고 쓰고 또 뭐죠? 말하고 듣고 이런 4개를 통합적으로 교육했을 때 효과적이다. 그거는 어른들한테 통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청소년 이상 어느 정도 모국어로도 충분히 훈련이 돼 있고 쓰기 이제 그 손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어린아이한테는 부적합한 것이죠. 부적합한 것. 그래서 초등 저학년 때 거의 모든 교육이 쓰기 위주로 가고 있어요. 받아쓰기, 또 연산으로 페이퍼에다 계속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싫은 거예요.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수학을 가르치든 뭐를 하든 그것을 너무 이제 쓰기 위주로 페이퍼 상에 있는 뭔가 문자 위주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지겨움을 주고 아이한테 그런 어떤 즐거움을 좀 앗아갈 수도 있는 굳이 그 시기에 어린 시기에 할 필요가 없는 교육인 것이죠.